오늘은 그 갑상선 초음파하고 FN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2016년도에 KT라드라고 그 갑상선 노출에 대해서 FNA 하는 그런 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이제 히스토리 테킹하고 피지컬 리즘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랩을 하고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초음파에 대해서 주로 확인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기능에 이상이 오는 질환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그리고 S 초음파로 기능을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보다는 임상 증상이나 랩에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이로드 메스는 초음파에서 가장 그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메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태생기에 이 프레면 시쿵을 통해서 사이로글로살 덕트를 따라서 여기 사이로드 베드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토픽 사이로드는 이 덕트를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그 하이오드 본이고요. 하이오드 본의 수피료로 시스트가 보입니다. 시스트가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고요. 자,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이오드 본입니다. 하이오드 본이고 그 앞에 아까 시스트 있었던 자리에 솔리드하게 하이퍼이프가 메스가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FN을 했습니다. FN을 했고 사이로드 조직이 나왔습니다. 에토피 사이로드였던 거죠. 그리고 이 환자는 그 갑상선을 보면 뭐 별 특별한 리전이 안 보입니다. 여기 좌엽에 조그만한 시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로드 카틸러지가 여기 있고 앞쪽에 보면 하이퍼이포익한 솔리드 메스가 보입니다. FN을 했고 파필러리 사이로드 CA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 에토피 사이로드에서 발생된 사이로드 캔서 환자입니다. 네. 여기 지금 하이오드 본이고 마찬가지 시스트 계속 반복돼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스트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세프테이션이 되어 있고 이분은 그 목의 텐더니스를 주소로 그리고 열감을 호소하면서 내원했던 분입니다. 그 이펙티드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고 항생제로 치료하고 나중에는 수술로 제거하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할 때 우리가 그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요. 어깨에 베개를 이렇게 대고 목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7에서 12MHz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이렇게 턱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턴, 클래프에 있는 레벨까지 빠짐없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턱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 이 하이오드 본 레벨에 하얗게 본 그 음영이 보이고 그 뒤로 섀도잉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카틀레지 레벨 그 사진이고요. 이거는 크리코이드 카틸레지 레벨입니다. 여기서 크리코이드 카틸레지하고 하이오드 본 이 두 개의 구조물은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제 이스무스가 보이는데요. 이스무스가 보이고 그리고 양옆에 갑상선의 우옆 좌엽이 보이고요. 앞쪽에 엔티리어 스트랩 머슬이 보입니다. 그리고 SCM 머슬, 커먼 카르사트리, 인터널 주글러베 그리고 사이로드의 뒤쪽으로 해서 로스폴리 머슬 그 뒤쪽으로 이제 버테브럴 바디가 있죠. 이스무스 뒤쪽에 트라키아, 왼쪽에서는 사이로드 뒤쪽에 이소파구스가 있고요. 좌우에 베롱스 폴리스 머슬.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SCM 머슬이 있고 이 스칼레스 엔티리어 머슬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 구분을 좀 하시라고 하는 거는 이 하이오드 본 그리고 크리코이드 카틸러지 그리고 다이가스틱 머슬의 엔티리어 벨리 그리고 SCM 머슬 그리고 스칼레스 엔티리어 머슬 그리고 그
하이어드 본까지 여기 그 커먼 카르트 아터리 이런 구조물들을 알고 계시면 레벨 체계에 의해서 그 리프노드가 발견됐을 때 리프노드 위치를 기술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가 그 어나토미를 구분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게 좋겠습니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 세라프리틱으로 사이로드 에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갑상선만 그 이렇게 에뮬레이션한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너브 같은데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줄 수 있는 너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먼 카르트 아터리하고 이터널 주글라 베인 사이에 있는 베이거스 너브 그리고 롱스 콜리머슬 아쪽에 미들, 서비칼, 심퍼시스 트럭트 그리고 리커런트 라린젤러로 이런 구조물들을 조심해야 됐습니다. 보통 그런 그 세라피틱 프로시저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뉴로마가 이렇게 생길 때 이런 그 베이거스 너브에서 뉴로마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 카르트 아터리하고 이터널 주글라 베인이 스플리팅이 일어나서 그 메스가 베이거스 너브 오리진 메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고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베이거스 너브의 좀 베리에이션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커먼 카르트 아터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 그 사이에 베이거스 너브가 이쪽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위에도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시저를 하시는 분들은 유념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미들, 서비칼, 심퍼시 그 연결련 있는 부분인데요.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위쪽에서는 이렇게 롱스콜리스머스를 하고 이쪽 그 사이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 더 레터럴 쪽으로 조금 바뀌면서 주행의 방향이 좀 바뀝니다. 네, 올해 아마 갑상선 초음파도 보험이 될 건데요. 보험이 되게 되면은 그 필수 영상 그 병변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도 필수 영상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무스 한 장, 그리고 무협에서 상중하 트랜스퍼 스캔 3장, 좌협에서 상중하 트랜스퍼 스캔 3장, 그리고 론지튜널로 무협, 레터럴, 센터, 미디얼, 그리고 센터, 미디얼, 센터, 레터럴 이렇게 총 13장은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병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2방향 이상으로 꼭 측정을 사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무스가 5mm가 넘어가면 좀 갑상선이 좀 커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스는 트랜스버스 다이아미터는 20mm 그리고 AP 다이아미터 15mm 이상이면 갑상선이 좀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갑상선에 그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위가 있는데 어퍼폴하고 로우 여기를 잘 보셔야 될 건데요. 빠뜨리지 않고 잘 봐주셔야 됩니다. 로우폴도 잘 보셔야 됩니다. 갑상선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그 메스처럼 보이는데 방향을 조금 바꿔주면은 항상 그 메스가 보이면 2방향 이상에서 봐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주면 메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이브러스 세프텀에 의해서 메스처럼 보였던 거고요. 이스무스 부위에 그 하이포이크가 메스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방향을 좀 바꿔보면 여기 분명히 사이로이드 글랜드하고 좀 떨어져 있고 이 메스가 사이로이드 글랜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림프노드가 잘 움직이고요. 델피언 림프노드입니다. 지금도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은 1년에 2번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팔로우 안 하고 가끔 개인 병원에 와서 뭐 수족 검사 하겠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토탈 사이로이드에서 사이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엔티리어 스테머슬이 보이고 옆에 SCMS, 인터널 주글라 베인, 커먼 카르트 아터리, 이소파고스, 시스파인 이 위에
그 림프노드 리커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말리그넌시의 비나인의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병변을 보겠습니다. 퓨어 시스트 그리고 넌 이센틱한 솔리드 포션을 가지고 있는 파샤 시스트 그리고 포메테럴 어피런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트 그리고 스폰지폼 그리고 디퓨저하게 하이퍼바스큘라리티 가지고 있는 그레이브스 디지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이퍼바스큘라리티 그리고 크로닉하게 그 하시모토 사이로다티스에서 염증이 반복되면 파이브로시스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이퍼익게 가고 좀 거칠게 보이는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비나인 소개인데요. 이 사진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이로이드 S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소견들입니다. 먼저 말리그넌시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서스피셔스 리전으로 톨로든 아이드 이 AP 다이아미터가 트랜스보다 더 길다는 거죠. AP 다이아미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진이 스피큘레이션을 보이겠습니다. 스피큘레이션 그리고 로뷸레이션을 보이겠습니다. 로뷸레이션, 스피큘레이션은 같이 묶어서 마진이 안 좋다는 거 하나,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마진이 좀 불규칙한 거 그리고 톨로데노아이드 이거는 서스피셔스 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리그넌시를 예측하는데 말리그넌시 갑상선 결절에서 말리그넌시를 예측하는데 그런 여러 인자들을 연구해봤더니 에코지스트하고 솔리드티 이게 말리그넌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런 서스피셔스 리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서스피셔스 리전이 굉장히 이 에코지스트하고 솔리드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예측도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리그넌시 확률이 막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림프노드가 좀 통통하고 콩크로메시션 돼 있고 뭔가 좀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가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의 하이퍼이코이가 경계가 안 보입니다. 지금 캡슐 인베이전 소견이 보이고요. 이런 캡슐 인베이전 소견 그리고 로컬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 그리고 디스턴트 메타 이 세 가지 소견은 푸어 프로그노시스 소견입니다. 푸어 프로그노시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견이 있으면 갑상선 노듈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FNL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KT라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학 갑상선 학회에서는 이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이거를 이 목록에서 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디스턴트 메타하고 로컬 림프노드 메타 두 가지만 그런 푸어 프로그노스틱 리스크 팩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푸어 프로그노스틱 팩터가 있으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갑상선에 말리그넌시가 의심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FNL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사이즈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나중에 FNL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갑상선 결절을 이렇게 기술하는 터미놀로지하고 데피니션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갑상선 결절의 말리그넌시의 리스크를 분류하고 그리고 또 옵서버 간의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뒤에 초음파 사진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널 콘텐츠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에코지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쉐입은 라운드 투 오발 아니면 형태를 정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이게 메스가 자라는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라는지 패러렐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AP 다이아미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 다이아미터가 트랜스버스나 원축자보다 더 짧다는 거죠. 그리고 non 패러렐은 AP 다이아미터가
lon지튜드랄이든 트랜스버스 어느 거 하나라도 더 길면 넌페럴,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톨로된 와이드라는 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진은 먼저 마진, 이것도 저 사진 보고 다시 할 거니까요. 80cm 마찬가지 할로, 그리고 스펀지폼, 폴로이드는 그 코메테로 퓨어렛을 보이면 의심할 수 있고요. 바스큘레리티는 이게 그 컨트러버셜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컨텐츠를 보고 솔리드한지, 그리고 솔리드 포션이 많은지, 그래서 솔리드, 프리도먼트 솔리드, 시스트가 많기 때문에 프리도먼트 시스트, 그리고 퓨어 시스트. 지금은 그 이런 매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리넌스의 그런 그 소견이라는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에코익 노듈이고 마이크로 시스트가 그 노듈의 50% 이상 차지하면 스펀지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쉐입을 보는데 쉐입은 아까 오발트 라운드 모양하고 그 모양을 정할 수 없는 일레귤라 두 가지 구분하고요. 오발트 라운드는 그런 형태가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이 패러럴한지 AP 다이아미터보다 트랜스버스가 더 길죠. 그리고 여기서는 AP 다이아미터가 트랜스버스가 더 깁니다. 이거는 넌 패러럴, 톨로된 와이드, 말리멘시를 더 시사하는 속이고요. 이제 마진을 보면 돼요. 마진은 잘 그 일디파인 구분할 수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잘 구분이 되는가, 잘 구분이 되는데 스무스한지, 아니면 스피큘레이션이나 마이크로 로듈레이션이 있는지, 마이크로 로듈레이션이나 스피큘레이션이 있으면 말리넌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에코지스트는 엔티리어 스트레무스라고 비교하는데 엔티리어 스트레무스보다 더 하이포에 가면 마크드 하이포에, 그리고 사이로드보다 더 하이포에 가면 마일드 하이포에, 사이로드하고 같이 같은 에코면 아이소 에코, 사이로드보다 더 고에코면 하이포 에코. 그 1mm보다 더 작은 칼시피케이션이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 칼시피케이션은 사이로이드 그 음영보다도 더 밝게 보이면 그냥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칼시피케이션은 1mm 이상이고, 그리고 쉐도잉 동반해야 됩니다. 쉐도잉이 없으면 그건 칼시피케이션 아니고 뭐 세툼이라든가 이런 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린 칼시피케이션은 이게 뭐 끊어진 데가 없이 완전히 그 달걀모양처럼 동그라면 컴플리트, 그러지 않으면 인컴플리트가 있을 때는 그 소프티슈가 삐져나오는지 프로트루전 되는 그런 소프티슈가 있는지 봐야 된다. 거기에 말리멘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 갑상선 결절을 이렇게 명명하는 그런 그 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봤는데, 그 텀을 이용해가지고 갑상선 결절들을 좀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말리넌스 리스크를 이제 판단해볼 건데요. 솔리드티하고 에코지스티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하이포에코익하고 솔리드한 그룹, 이거 한 그룹, 그리고 아이소에코익하거나 하이포에코익하거나 파셜 시스틱한 그룹, 한 그룹 이렇게 묶고, 그리고 퓨어 시스트, 코메테르 아토피들을 동반한 파셜 시스트, 스폰지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서스피셔스 리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하이포에코익과 서스피셔스 리전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면 하이 서스피셔스 KT라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솔리드만 있고 서스피셔스 리전이 없다. 이거는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파셜 시스틱이나 뭐 아이소에코익이나 하이포에코익 이런 데서 서스피셔스 리전이 여기에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인터미디에이트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ATA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게 하이그레이드로 속해져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건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스피셔스 리전이 없으면은 로우 서스피션으로 됩니다. 그리고 비나인은 퓨어시스는 그 퓨어시스나 코메테라 아트팩트를 동반하는 시스템은 정말로 비나인이고, 스펀지 폼은 ECM이 넘어가면 에펜을 합니다.
이제 그 초음파로 그 KT라드 그 그룹 명명하는 그런 것도 한번 봐볼 건데요. 다 하이포이코이가 입니다. 지금 다 하이포이코이가 매스입니다. 하이포이코이가 매스고 여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여기에는 톨로된 와이드 매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러블레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KT라드 5 하이 서스피션 리전입니다. 여기서는 하이포이코이가 솔리드 매스고 하이포이코이가 솔리드 매스고 서스피셔스 리전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미디에이트 KT라드 4고요. 아이소이코익 매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포이코이가 그런 파셜 프리도넌트 솔리드 매스인데 하이포이코이가 그런 솔리드 컴포넌트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 시스틱 컴포넌트, 프리덤 시스틱 매스에 마찬가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다 인터미디에이트고요. 이제 아이소이코익 매스고요, 솔리드 매스고 그리고 그 여기서는 서스피셔스 리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서스피셔스 리전이 안 보이면은 로우 서스피션으로 KT라드 3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허니콤 어피런스를 보이는 스펀지폼 그리고 여기에도 스펀지폼 코메텔 어피런스를 동반한 파셜 시스트 그리고 퓨어 시스트인데 코메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 비나인 속에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갑상선 결절의 말리그넌스의 그런 프로버빌리티 그 좀 이렇게 가능성 그거를 이제 찾는 방법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걸 FNA 할 건지 이제 보실 겁니다. FNA 할 때는 FNA는 그냥 이렇게 진단 목적으로 이렇게 팔로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FNA 한다고 하는 거는 그 FNA 하고 나서 말리그넌스가 나오면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매니지먼트 그런 개념이 같이 동반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소견들을 아까 했던 걸 한 번 더 보시면 솔리드티하고 FN에서 솔리드 하이포이코이 감소들 이게 말리그넌스를 시사하고 서스피시스 리전 세 가지 있고 포로스틱 팩터 그 KT라드에서는 익스트라 사이로드 익스텐션이 있지만 그 대한 갑상선압비에서는 이게 빠져 있고요. 디스턴트 메타 리저널 리플로드 메타 이 포로스 팩터가 있으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FNA를 해야 됩니다. FNA를 해야 되고 그 위에 이 포로스 사이즈 없는 환자에서는 솔리드티하고 에코진서티하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그 말리그넌스 그 프라버빌리티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결절의 사이즈 두 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FNA를 어떤 노드를 FNA 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이서스피셔스는 1cm 이상에서 FNA를 합니다. 근데 필렉트박에 그 5mm 이상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봐드릴 거고요. 인터미디에이트는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셜 시스트고 서스피셔스 리전이 있으면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 하이그레이드로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 ATA 가이드라인에서는 5mm짜리 FNA 하는 게 없습니다. 1cm 이상에서만 FNA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그 인터미디에이트로 내려가지고 1cm 이상에서 똑같은 기준에서 FNA를 하고 그리고 그 하이서스피셔스 솔리드 하이포이코이 그리고 서스피셔스 리전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실렉티브하게 5mm 이상에서 또 FNA를 할 수 있다고 한 가지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로우 서스피셔스 파셜 시스틱이고 서스피셔스 리전이 없으면 6.5cm 이상에서 FNA를 하고 스폰지폼은 2cm 이상에서 합니다. 그 1cm보다 더 작은 하이서스피셔스 노드를 여기에서 FNA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일단 그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그 FNA 할지 말지 그 의사가 이분을 좀 이렇게 뭐 수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료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FNA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또 서벨 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미디어트 서저리가 필요한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미디어트 서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디어트 FNA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디어트 FNA를. 그리고 이 소견이 보일 때는 뭐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 사람들 다 해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푸어 프로스펙터 아까 다른 거 있었다 했죠. 익스트라 사이로달 익스텐션, 노달, 메타, 디스턴트 메타 이런 게 있을 때는 애니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그 0.5하고 UCM 사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 어떤 걸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는데 애니 사이즈란 말은 0.5cm보다 더 적은 것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0.5cm보다 더 적은 것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KT라드하고 그 대한갑상선학회하고 차이점 있는 건 이게 빠지고 들어가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0.5에서 UCM 사이에 되는 그런 크기의 그 노즐에서 UCM보다 더 작다 그랬으니까요. 거기서 서브캡슐한 노즐, 그러니까 그 캡슐이 좀 가까이 있는 노즐인데 이게 이제 그 캡슐을 먹지는 않은 거죠. 근데 트라키아나 리커런트 라진젤 러브 쪽으로 잘할 것 같고 그쪽에 인베이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FNA를 빨리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팔로우 하는 과정에서 12월 그 이제미네이션에서 3mm 이상 프로그레션 더 커진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0세 이상 그 이런 리스크 팩터가 없는 60세 이상의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이분이 일시보다 더 작은 튜머가 프로그레션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프로그레션 안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션 하는 그런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고 또 그 팔로우 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하겠느냐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자제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환자가 서지컬 리스크가 높다든가 아니면은 여명이 좀 짧다든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FNA는 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CM보다 더 작은 노즐 이게 이제 ATA하고 KT라드하고 좀 다른 거죠. 0.5에서 1심 사이즈고 그리고 0 미들 에이지드라고 했습니다. 여기 18에서 60세 사이일 거고요. 이 사람들 말하는데 그리고 이미디어트 서저리 그런 그 충족시키는 그런 팩터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그런 환자들 군 중에서요. 그런 환자들 군 중에서 ATA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되도록이면 FNA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UCM보다 크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고 3mm보다 더 커지는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있을 때만 FNA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T라드에서는 조금 다르죠. 실렉티브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컨트로버셜하다고 되어 있고 이 그 KT라드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여기서도 조금 궁색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불필요한 서베일런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FNA를 몇 번 해가지고 비나인이라는 걸 몇 번 확인하면은 그런 불필요한 팔로우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게 한 가지 목적이고요. 극과 극입니다. 비나인이라는 걸 확인해서 불필요한 팔로우를 안 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이그레이드 말리멘시를 찾아서 계속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수술로 이렇게 치료 그런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그리고 이 5mm라고 스레스홀드 정한 거는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대한갑상선학회 공고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 이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 서스펜스 결절에서도 기존에 아까 UCM, 1.5cm 그 크기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작아도 FNA를 해라 그런 겁니다. 두경배 방사선 주사를 했다든가 소화기 소년의 전신 방사선 주사를 했던 과거력이 있다든가 갑상선암에 가중력이 있다든가 갑상선암으로 절제술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펫시티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든가 아니면 멀티플 엔도크라인 튜머 이런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혈청 칼스톤이 10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더 작은 것도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갑상선학회에서 그 ATA나 뭐 다른 그 학회 그거를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갑상선학회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cm 이하 구분하고 0.5cm 이하에서는 원격 전이 그리고 전이 의심, 경부리 무절 정도가 동반되면 FN을 해라. 이거는 그 갑상선 결절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KT라드에서는 ET, 익스트라사이로드 익스텐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0.5에서 1cm 사이면 이제 하이서스피셔스 노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뭐 환자 선호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배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명백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피막에 침범이 의심된다는 거. 익스트라사이로달 익스텐션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에 지워있는데요. 피막하 결절, 서캡슐라 노듈인데 이게 기관 근처에 위치해서 기관을 먹을 것 같다든가 리커런트 라린지얼 노듈 쪽으로 참고 들어갈 것 같다든가 그런 결절에 대해서 하이리스 그 수술이 빨리 필요한 그런 리전일 수 있으니까 FN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그 좀 기준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 우리 병원에서 FN에 했던 그 케이스들을 그때는 제가 이 KT라든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했던 거를 다시 그 KT라드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판단해봤더니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했고 근데 그 지금 저 갑상선 그 FN에 하는 거랑 갑상선 초음파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그 제가 요번에 이걸 그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서 어떤 건 제가 합리적으로 했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는데 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의외로 그 아직도 FN이 해야 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한 50 몇 명 정도 그 FN 그 갑상선 암 진단에서 전원을 보냈는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한 10몇 명 정도가 그 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네, 이거 잠깐만요. 자, 이제 그 케이스를 보고 하겠습니다. 하이퍼이코익하고 솔리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뭐 서스피시스 리전, 아까 말리멘시를 서스피시스 할 수 있는 세 가지 리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1cm 이상입니다. 그럼 KT라도 4고 1cm 이상이죠. 1cm 이상이면 FN을 합니다. FN을 했더니 이분은 그 말리멘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ATP가 그런 양상인데 대학병원 가서 강의하고 OP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하이퍼이코익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칼시피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솔리드하고요. 이러면 KT라도 타입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봤더니 6.25cm FN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FN을 하고 이분도 OP하고 다른 치료들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하이퍼이코익하고 솔리드합니다. 그리고 톨로덴 와이드 하니까 이것도 KT라도 5고 1cm 지금 여기 보시면 1cm 이상입니다. 1cm 이상, 1cm 이상에서 이분도 FN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플릿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하이퍼이코익하고 톨로덴 와이드 그리고 솔리드하고요. KT라도 5고 1cm 이상이니까 FN을 해야 되는 거고 FN의 한 결과가 탑별로 나와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부는 아까 익스트라사이로달 익스텐션 그 용어가 있었죠.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사이로드 캡슐의 이 그 하얀 선이 여기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깥에 있는 근육이랑 이런 것들이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 양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익스트라사이로달 익스텐션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텀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텀이 하나는 익스트루전, 프로트루전은 그 주위에 있는 구조물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럽트 지금 디스럽트 상태인데요. 이 하얀 라인이 안 보이면 디스럽트
어부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부트먼트라고 있습니다. 제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메스하고 사이로드 그 캡슐하고 괜찮아. 맞닿아 있는 거고 볼 때가 사이로드 뭐가 안 그 가고 메스에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이 4분의 1, 그러니까 90도 이상 되면은 그런 캡슐을 먹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지금 이스테이블리시 된 건 아니고 그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트라사일루달 익스텐션은 지금까지는 그냥 주관적으로 초음파 하시는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시엠보다 더 작은 섹주스 노들에 대해서 이제 FNA 하는 그런 인디케이션을 보는데요. 저는 KT라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사일루달 익스텐션 이 기준이 들어가면 ANE 사이즈 0.5cm 이하에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케이스들이 주로 나올 건데요.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지나가고 하이포이코이하고 솔리드하고 마이크로 팔시페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슴수 쪽에 이 페이스먼트 된 이쪽 접하고 있는 부분이 2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익스트라사일루달 익스텐션이고 크기는 0.5cm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가상산학회 기준으로 하면은 FNA를 하면 안 되는 거고 KT라드 기준으로 하면 FNA를 해야 됩니다. FNA를 했고 이거는 수술을 했죠.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안 해도 되는데 해가지고 환자가 괜히 수술해서 고생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제 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하이포이코이하고 솔리드하고 톨레도 많이 합니다. 근데 0.5cm가 안 되죠. 마찬가지 익스트라사일루달 익스텐션들은 어부트먼트 25% 이상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0.5cm에서 1cm 사이에 되는 CL 미만의 하이서브세스 노들에 대해서 이제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이 같죠. 대한갑상선학회하고 KT라드하고 어차피 익스트라사일루달 익스텐션이 더 작은 거에서 있든 더 큰 거에서 있든 같이 적용될 거니까요. 지금 이 큰 메스는 진짜 캔서로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 작은 메스 솔리드하고 하이포이코이 합니다. 마이크로 80K이고 크기는 정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0.7cm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하이포이코이 솔리드하고 마이크로 80K니까 KT라드 5고 크기는 0.5에서 1cm 사이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케이스죠. 마이크로 케이스죠. 근데 이분은 여기 보면 좀 트라키아에 인접이 있고 이쪽을 잘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디어트 수술 인디케이션 거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미디어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FNA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전원 가서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하이포이코이하고 톨로드마이드 솔리드 하고요. 마이크로 칼피션도 있습니다. KT라도 5에 해당되고 크기는 0.5에서 1cm 사이입니다. 이분도 이쪽에 보면 접하고 있는 면적이 꽤 되죠. 이거를 포프로텍 리스크 팩터로 생각하고 FNA 해야 된다는 그런 케이스로 생각하고 수술했습니다. 마찬가지 소개입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다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디케이션 안 되는 케이스죠. 하이포이코이하고 솔리드하고 마이크로 팔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로티드 아트리에 인접이 있긴 한데 지금 기준에 의하면 0.5cm 이하면 익스트라사일루달 익스텐션 포션이 있어야 돼. 그런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FNA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했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하이포이코이하고 솔리드하고 그리고 솔로드는 아이드 양상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 80도 있습니다. 당연히 KT라드 5고 크기는 0.5에서 1cm 사이고요. 이게 이제 그 이미디어트 OP 해야 되는 그런 사인이 없습니다. 잘 쌓여 있습니다. 잘 쌓여 있습니다. 잘 쌓여 있어요. 그 아까 0.5에서 1cm 사이 아까 여기에서 컨트러버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ATA에서는 이거는 절대 그 FNA 안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컨트러버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연령도 봐야 되는데 60세 이하라는 거 60세 이상이면은 그 남은 여성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그 KT라드에서 그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컨트러버셜한데 목적은 그 디나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하이그레이드 말리런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포퓰러 CA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이그레이드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오피를 했습니다. 그 환자의 선호도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수술이라든가 치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 가서 이제 결정하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그거 기준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이그레이드로 이게 지금 컨트러버셜 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0.5에서 1cm 사이 노즐 그리고 이미디어트 OP 서저리의 그런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그런데 이걸 기대하고 FNA를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그레이드 말리면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분은 라이트 로벡토미를 한 분입니다. 사이로 캔서로 라이트 로벡토미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와서 여기 하이포이코이하게 메스가 보입니다. 이게 KT라드 5에 해당이 되고 크기는 0.5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때는 그 FN을 했고 FN을 해서 파퓰러 CA가 나와서 토탈 사이렉팅을 했던 겁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대학 갑상선학회에서 보여줬던 클리니컬 하이리스크 그룹의 그 갑상선 암의 가족력하고 그리고 갑상선 암을 갑상선 암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기준보다 더 사이즈가 작아도 FN을 해라. 이건 그런 기준을 모르더라도 이미 수술했던 사람이고 이런 게 보인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강의 중간 죄송한데 그 기구를 이제 6시 10분에 예 6시 10분에 옮겨야 돼가지고는 조금 빨리 해야 되죠. 예, 빠르게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까 죄송합니다. 느긋하게 하시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가능성 높은 걸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한 겁니다. 이거 제가 몇 개 모아봤고요.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다 드렸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이렇게 대학병원에 보냈더니 건대병원에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팔로우하면 됩니다. 그러고 대학병원도 팔로우도 합니다. 자, 이 케이스는 크기가 하이포이코이하고 솔리드하고 조금 많이 좀 스피큘레이션이 있는 것 같다고 없는 것 같다고 KT라도 8% 할 수도 있고 크기는 0.6cm, 0.5에서 1cm 사이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는 31세, 60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러버셜한 그룹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분을 제가 FNA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기준 없이 그냥 했었는데 메듈 카르시노마가 나왔습니다. 메듈 사이로트 카르시노마 그리고 카시토니는 57.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주 터무니없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환자가 0.5cm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이그레이드니까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리프노드의 메타가 되면 포프로노시스 팩터로 해서 굉장히 OP 인디어트 OP의 그런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리프노드에 메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시스틱 체인지, 그리고 칼피케이션, 하이퍼에코니시티, 업노멀 바스큘러리티 이런 것들이 서스피셔스 리전이고, 비나인은 센트럴 하이라이포가 없거나 그러니까 하이라이포가 있어야 되고 센트럴 하이라 바스큘러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인디터미니트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시스티가 보이고요. 이건 하이서스피셔스고 서스피셔스고 시스트, 하이퍼에코에 간 거, 칼피케이션, 하이퍼에코에 가고 칼피케이션, 그리고 하이퍼에코에 가고 업노멀 바스큘러리티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서스피셔스 리터지고, 예, 이건 이미 디터미네이트인데 센트럴 하이라이포가 없고 바스큘러리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쁘게 센트럴 하이라이포가 있고 그리고 바스큘러리티도 있습니다. 이건 비나인이고요. 이렇게 그 수술하기 전에 FNA 인디케이션은 그 서스피셔스